보다가요, 영상에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정정할 부분이 있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가격을 보기보다는 가치를 집중해라. 그래서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많이 들었던 얘기죠. 줍줍해라. 혹은 사모하라. 이 회사의 가치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해도 어쨌든 나는 사면 된다. 근데 이제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장기 투자에 관한 이론이죠. 가격을 보면 투기다. 가격을 보고 사고 파는 건 투기고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이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가치만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투기거든요. 이게 투기입니다. 이게 투기. 사실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격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물론 스타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제 스타일이라고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면, 가격에 타협을 하면 안 된다. 요거는 제가 경험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절대 오지 않을 가격, 요것은 없다. 대부분 저 가격이 오겠어 하는 가격 거의 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가격은 오더라.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 두 번째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오지 않을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경험이 되게 강렬했기 때문에 여러 번 한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예전에 모 음식료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음식료 업체가 중국으로 이렇게 막 나가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해외 진출 뭐 이런 게 너무 그림이 좋아가지고, 이제 종목이 뭐 예를 들면 80만 원이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80만 원. 그 뒤엔 나중에 액분도 했고요. 그래서 막 80만 원인데 이게 뭐 120만 원 간다 막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모든 이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되게 보수적인 걸 다들 알긴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는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저는 40만 원이면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분위기가 싸해졌다.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중국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가격이 왔어요. 물론 저는 그때 또 다른 종목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바이를 좀 할 수도 있다라는 가격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매수를 거의 하지 못했는데, 어찌됐든 저 가격은 절대 안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는 그 가격이 항상 옵니다. 가격이 저 가격은 절대 안 와라는 건 없어요. 절대 안 온다라고 생각할 때는 보통 이 편향적이거든요. 편향적이기 때문에 이걸 상상하지 못하는데, 제가 항상 뭐 게시글에 쓰기도 하지만,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다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죠. 부러질 것은 언젠가는 부러진다. 혹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결국에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한 종목을 깊게 공부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애착이 커져서 그래요.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가격은 언제나 항상 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공부를 할수록 애착이 커지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여러분 이 가격, 우리가 생각하는 책정하는 가격, 타겟 프라이스라고 하죠. 보통은 뭐 다른 걸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만약에 EPS 기준이다 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EPS 곱하기 PER. 요건데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좀 하다 보면 회사를 이제 점점 좋게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도 결국에는 요거를 높이게 되거나, PER을 고정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요것만 높이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 높여요.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약간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얘를 조금 부풀리게 되고, 그 다음에 회사의 미래를 좀 더 좋게 봐서 혹은 이거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멀티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굉장히 몇 배로 이렇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쉽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두 개가 그게 이렇게 고정된 무엇인가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내년 이익이나 후내년 이익이나 EPS 내 추정치라는 거는 당연히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추정하냐는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때 기분이 좋고, 이 회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런 일을 많이 겪거든요. 뭐 이 종목을 공부해보면 이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보면 볼수록 보통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게 통과를 하지 못한 종목은 잘라내기 때문에, 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건 어느 정도 내 기준에 부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좋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게 올라가고 요게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내가 허용하는 어떤 가격 기준이 올라간다는 거죠. 기준선이.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가치주 장이 2011년 말 뭐 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12년, 14년에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가치주 펀드가 뭐 1조가 되는 게 5조가 되고 뭐 난리가 났었죠. 건드리기만 하고 오르고 뭐 이거 사면 저거 오르고 뭐 이런 시장이 있었어요. 가치주에도 이런 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 게 없거든. 뭐 이거 사고 올라가 버렸고 저거 사고 올라가 버렸고,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이 내 기준이라는 게 또 안이해져요. 안이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리스키한 모먼트는 언제냐면, 내가 실수를 했다라고 느낄 때가 아니에요. 실수를 했다 느끼거나 혹은 내가 좀 잘 못하고 있다 느낄 때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좀 풍부하게 줬고, 그 뒤에 결국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성과가 부진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을 다들 했습니다. 뭐 나는 성장주를 안 해서 그랬다. 뭐 나는 뭐 때문에 안 했다. 난 미국 주식을 안 해서 그랬다. 뭐 여러 가지, 혹은 다른 에셋 클래스를 했었어야 됐다. 뭐 여러 가지 결론을 다들 냈겠지만, 저는 많은 요인이 제가 밸류에이션을 높게 줘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살려는 대상들이 되게 밸류에이션이 높게 가 있었고, 뭐 PR 10배는 기본이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 뭐 10배면 싸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 갔던 겁니다.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하려고 해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격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타협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종목이 많잖아요. 종목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내가 A도 보고 있었고 B도 보고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E까지 뭐 일단 5개가 최우선 혹은 30개 풀, 저는 이렇게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에 이거 정도는 사야지. 탑으로 이렇게 꼽는 5개가 이렇게 항상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너무 좋게 보는데 이게 꿈틀꿈틀 한단 말이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사람이란 게 동요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이걸 사게 돼요. 그래 저거 역시 내 생각대로 갈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본성이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하면 오히려 더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에 휘둘릴 것 같으면 사실 기준을 따로 마련을 해야죠. 내가 이 생각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기준을 먼저 마련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겁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의 가치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기준은 항상 강력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그것이 나를 붙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날아가면 뭐 안 보면 되지, B를 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 공부한 종목도 당장 사고 싶거든요. 저는 당장 사고 싶은데 기존 포트폴리오보다는 매력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막 즐비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억누르고 좀 더 싸게 사려고 하는 겁니다. 싸게 사려고 한다. 투자의 기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싸게 사야 다른 사람들이 더 살 여지가 많아지겠죠. 만약에 판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고차를 거래를 해요. 중고차를 만약에 엄청 싸게 샀어요. 그러면은 좀 타다가 팔더라도 이 차익이 혹은 손해가 좀 덜하겠죠. 손해가 덜하든지 차익이 좀 남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모든 물건들과 똑같아요. 정말로 싸게 사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이 가격에 충분히 지불을 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너무 비싸게 사면 나보다 더 바보를 찾지 않으면 이거를 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가격에서 타협을 하지 않으려면 풀이 넓어야 되고, 그거를 좀 미련 없이, 내가 아무리 공부했더라 했다 하더라도 미련 없이 털어내고, 좋은 공부했네, 나중에 뭐 다른 기회가 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 여유가 있으면 투자는 당연히 좀 더 술술 풀리기 마련입니다. 모든 일에서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긴 호흡을 가지고, 이거는 언젠가는 지금 날아갔지만 언젠가는 또 쓰겠지. 결국 언젠가는 써요. 저도 예전에 공부하고 날아간 종목 많습니다. 여기서 사야지 했는데 여기까지 도달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날아가. 그러면 되게 아쉽거든요. 한 5년 혹은 7년 혹은 10년 지나서 다시 들여다보면 돼요. 그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언젠가는 한번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 가격이 날아가니까 나 얼른 잡아야지 라는 생각만 좀 버려도 가격 희생을 하지 않아도 훨씬 더 좋은 리스키하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